또 귀한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문제 오면 이거는 정직한 세계니까 제가 힘이 나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마음이 경쾌하고 발걸음이 여러분들 아주 가볍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세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판단을 잘하게 되면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판단을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세계지 않습니까? 정직한 세계.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금도 2026년하고 연말에 전반적인 그런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어둡게 보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자주 인용하는 프레드 클루그라는 투자가이자 작가이자 그리고 아주 스탠포드 통계학과 박사인 프레드 클루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금리를 인하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미국 정시에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 같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성장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굳건한 믿음이 다소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금리는 파격적으로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성 자금이 전부 다 주식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본인 그 트루스 소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 성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파월 의장이 물러나서 내년 상반기에 신임 여러분들 미 연준 의장이 등장하게 되면은 아마 일반인들 상상할 수 없을 수준까지는 금리를 낮출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벌써 제시했지 않습니까? 3%포인트 정도를 낮춰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오늘 프레드 클루거가 여러분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 이제 한참 약세장 강세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드 클루거는 시장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금리가 현재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 단언합니다. 제가 동의하거든요. 파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겁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의 근거로 그는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외에도 정부 일자리 감소,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 악화,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소멸이라는 고용시장의 약화를 꼽았습니다. 프레드 클루거 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프레드 클루거 박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딱 더 하고 싶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관입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 그런 견해가 뼛속 깊이 이름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프레드 클루거 박사는 언급 안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현재 대기성 자금 MMF 머니마켓에 묶여있던 7조 5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유동성이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그 대기성 자금은 웬만해서 안 움직인다. 그 사람들은 대기성 자금 MMF라는 것은 그냥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수익률에 별로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어디까지 이런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는 거 아니까 MMF가 자산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금리를 낮출 것 같아요. 그 책임자가 바로 신임 미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부양책으로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안식처가 BTC고 막대한 자금이 BTC로 쇄도한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도 일부가 들어가겠죠. 이 중요한 것은 위험 자산을 향해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감한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하고 여러분들 사소한 주장에서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분이 언급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견해, 파격적인 금리나 심지어는 대기성 자금인 MMF 머니마켓 펀드가 수익을 찾아가지고 MMF 이런 수익률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률을 찾아서 위험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까지 이름 낮출 겁니다. 그런 내용을 언급하시는 미국인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가상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금리 정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금리 정책의 헤게모니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식 경제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금리 완화나 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돈을 푸는 정책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리 영향을 과소평가할 것이고 새로운 미연준 의장이 오면은 금리가 2.75% 그 이하가 될 것이다. 이거를 이미 여러분들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했습니다. 금리는 1에서 2% 수준 정도까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을.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그런 미연준 의장이 오겠죠. 그리고 뭐 일자리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 AI가 여러분들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 가지고 경기 부양책이 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6개월 후를 내다볼 인내심만 있다면 금리는 오늘보다 상당히 더 낮아질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위험 자산을 지금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재정적인 제가 조언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 거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세를 잘 이렇게 읽는데 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논평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을 종합해서 여러분 전문가 의견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니까 꼭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대기성 자금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 정권회사 계좌나 은행이나 이런 데 대기하고 있는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니마켓 펀드가 7조 4천억 불 정도 올라간 겁니다. 이분의 이제 젊은 이런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있는 퀸트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뭐 금리가 현재 MMF만 대기하고 있어도 한 4% 정도 보장이 되니까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연준이 금리를 깎기 시작할 때 그런 수익률은 사라질 겁니다. 그때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새로운 수익지를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10%가 움직이게 되면
7,400억 불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퀸티님은 또 언급하지 않은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출 것이다. 파격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MMF를 떠나는 자금이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 후에 significant, 파격적인 수준까지 금리가 될 것이다.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지금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파격적인 수준까지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사는 거고, 지금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 현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풀린 유동성이 어떤 자산으로 찾아갈까요? 위험 자산이 되겠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법정 화폐가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돼 가지고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바로 여기에 투자자들의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머니마켓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완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는 신임 미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다음은 시장의 근본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비트코인 BTC 투자를 결정할 때 처음에 이제 고려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2100만 개라는 그런 변경될 수 없는 공급량, 그 부분에 일단 주목을 했고, 두 번째는 수요처가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경제 원론 과정에서 나오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일단 투자를 시작한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근본 변화, 그러니까 무슨 다양한 그런 소음들이 뭐 약세장이다, 강세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근본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젊은 퀸테님이 제가 자주 요즘에 인용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입니다. 수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회색은 신규 공급량입니다. 채굴량입니다. 매년 채굴량. 2020년에는 채굴량하고 기관 투자자 수요가 일치했습니다. 2021년에는 장이별로 아마 안 좋았을 겁니다. 아마 그때 공급량이 높았습니다. 2022년 공급량이 더 높았습니다. 2023년에도 공급량이 더 높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량이 별 얼마 안 됐습니다. 2024년 폭발 증가한 겁니다. 이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아크 인베스와 같은 그런 회사에 대해서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스팟 ETF, 현물 ETF를 출시를 허용한 겁니다.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91만 3,006개의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현재까지 이 현재가 10월 27일까지네요. 10월 27일 날 97만 5천 개니까 대략 여러분들 올해 보면은 한 110만 개나 120만 개 정도까지 가겠네요. 이게 기간 수요입니다. 기간 수요. 그러니까 ETF 허용이라는 간단한 제도 변경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간 수요가 성장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에 출시된
새로운 채굴량은 13만 6,538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줄어드는 거죠. 반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제한된 공급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부분만 주목하면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에너지는 소멸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그런 상품인 거죠. 여기 여러분들 해답이 지금 있는 거죠. 여기 해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퀸테 님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채굴량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능가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먼트의 CEO는 고작 2024년도에 출시가 되고 2025년도에 1년 사이에 1,000억 불 정도밖에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관들은 투자하려면은 투자 적합성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10개에도 불구하고 ETF 수요가 대부분이었고 연금, 기금, 국부펀드나 국가의 수요 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 고작 해야 이런 1,000억 불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도 안 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어떻든 간에 1%나 자기 자산의 5%나 10% 정도는 BTC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기관 수요가 신규 고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누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5배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채굴 등을 통해 시장에 새로 풀리는 비트코인의 양보다 5배가 많습니다. 이게 폭발적인 증가를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놓쳐서는.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 양은 정해져 있거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돈이 많은 대형기관, 자산운용사, 상장지수펀드, 기업 재무팀이 사들이려고 하는 수요 폭발은 폭발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급 부족, 서프라이 쇼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인 자산의 할당의 일부분을 2020년 이후에 기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기관 투자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번 매수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좀처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란 거죠. 기관의 단단한 속 스트롱 핸드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단순히 위험 자산을 넘어서 포트폴리오의 장기 보유 자산의 하나로 인정받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빚을 내서 해서는 안 되고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고 일단 한번 갖게 되면 최소 5년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세대 간 부의 이전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장기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은 별반 중요한 게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훌륭한 ETF들 ETF에 70에서 90% 정도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변동성이 큰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최대한 10% 정도로 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한 그게 이제 분산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아닌 시간을 분할해서 매수하는데 이걸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매달 뭐 예를 들면은 200불 300불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높을 때는 좀 많이 사고 가격이 낮을 때는 좀 많이 사고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좀 특수한 자산이고 희소성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은 럼섬 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일시불로 좀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DCA처럼 분할 적립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들은 대부분 안 하죠. 근데 만일 제가 조언을 하면은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비트코인은 조금 한꺼번에 좀 많이 사고 예를 들면 본인이 10만 불 정도면 10만 불이나 11만 불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 본인이 판단해야 되죠. 본인이. 그러면 그냥 사는 겁니다. 좀 많이. 그다음부터 이제 분할해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재무 분석관 가는 그런 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간 가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럼섬으로 사고 그다음 이제 분할 매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분할 매입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본인이 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산 겁니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도 처분하고 테슬라도 처분하고 엔비디아도 처분하고 애플도 처분하고 해가지고 돈을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산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분할 매입을 하는 거죠.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뭐 조금 내리고 있는 건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차피 갖고 있으면 부자 될 거니까 큰 부자가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이후에 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요 측면의 이 같은 근원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고래들이 막 내놓는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붉은색이 있는 부분들은 OGS 초기 투자자들 2015년이나 이때 무렵에 투자한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퀸트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보시죠. 비트코인의 조용한 IPO가 진행 중입니다. 기관들은 마침내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을 갖게 됐습니다.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ETF도 있어야 되고 보관해 줄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 서비스 회사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이제 무르익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초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개미 투자자들의 광란 대신에 실제 유동성을 통해 매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기 보유자들로부터 기관으로 매물이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큰 변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팔아제끼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여기에 젊은 전문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소프트 핸드로부터 스트롱 핸드로 옮겨가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시세 차익을 현실화하는데 그걸 다 누가 흡수하는 거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구입한 것은 시장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냥 시장에 퇴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초기 보유자로부터 월스트리트로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인 겁니다. 역사상 굉장히 큰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자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로. 기관 투자자가 일단 산 거는 거의 영원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초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자산을 현금화하고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이 그 자산을 흡수하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부의 이전 트랜스퍼 오브 웰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헌을 보다 보면 OGS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리지널 갱스터를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고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초기 투자자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권하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최대한 10%는 안 넘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뭐 재정적인 그런 조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가 뭐 별로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딱 전제 조건이 장기 관점만 갖게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저도 초기 투자자에 있을 때 누군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제 방송을 만나는 그런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투자 경력에 관계없이 투자와 관련된 올바른 정도를 택하고 돈을 잃어버리는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지금 내 나이가 뭐 70인데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가 삶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투자는 거의 세상의 전부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게임인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있고 나라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 다른 투자 방송은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정량적이고 그리고 조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매수 보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Buy and hold. 팔지 말고 그 이전에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분야에 가면은 50% 70% 돈을 잃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맥을 짚어야 된다. 금맥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좋은 분야에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엉뚱한 데 여러분들 뭐 테마주나 이런 데 여러분들 무슨 배터리가 유행한다 배터리로 가고 뭡니까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로 가고 뭡니까 무슨 뭐가 유행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에릭 발추너스 기자는 블룸버그에 계신 분인데 굉장히 균형된 시각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소개하는 분이 에릭 발추너스입니다. 소개하지만 제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한 이야기는 반드시 논평을 하죠.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매 투자자의 매수 보유가 똑똑한 돈이라는 말을 거시경제 전문가나 TV에 나오는 인물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주장해왔고 재무자문가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거시경제 전문가 TV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기는 복잡합니다. 거짓은 복잡하죠. 진실은 간단합니다.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투자 세계 진실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심플입니다. 심플. 좋은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buy and hold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안절부절하지 말고 얼마나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포트폴리오가 웬만큼 이런 완성이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do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가장 현명한 게 뭔고 하니까 바이 앤 홀드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바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 강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톰리 한국계 이런 미군인 톰리 씨가 최근에 나와 가지고 이런 거시 경제 전문가나 TV 전문가가 기관 투자자들보다 현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보다 훨씬 긴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잘합니다. 투자를 어떻게 잘하냐. 바이 앤 홀드입니다. 그냥 사서 그냥 사가지고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그런 것을 참조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게 되면은 한 5년 지나면 여러분들 5년까지 갈 거 없네. 한 3년 지나면은 자기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본인이 신기하게 볼 겁니다. 야, 돈이 어떻게 이렇게 불어나냐. 5년 정도 지나면 눈이 시둥해질 거고 아마 10년 정도면 충격을 받을 정도일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압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는 단기 성과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자가 되는 것은 달러를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수익성이 낮은 한국 시장 대신에 미국 시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의 70에서 90% 정도를 미국의 ETF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중소형주 투자하지 마시고 테마주 투행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이게 뜬다 저게 뜬다 아무 소용이 없는 데 그거는 기자나 방송사들이 여러분들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바이 앤 홀더.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바이 앤 홀더입니다. 미국의 좋은 ETF를 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이런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사고 여러분들 계속 바이 앤 홀드 하면 됩니다. 돈 있으면 사고 돈 생기면 계속 사 모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이 간단한 겁니다. 돈 있으면 계속 사 모으는 거다.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톰리가 똑똑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톰리가 말도 잘하고 좀 말을 매력적으로 하죠. 여기 잘 말씀하시네요. 크리스 킴님께서 QQQM QQQ 대신에 QQM 나스닥이죠. SCHG S&P 500이죠. SMH 미국의 반도체 섹터죠. 거기다 FTC 미국의 기술주 섹터를 더하시면 더 좋겠고 그다음 미국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하니까 IBIT ETF를 사면 되겠죠. 그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현물을 사면 되겠죠. 업비트나 빗썸에서.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경제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문 봐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신문 볼 필요도 없고 미국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톰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톰리는 자신의 35년 자본시장 경험을 근거로 소액 투자자들이 항상 옳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소매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트코인 투자의 원칙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내 당대에 비트코인을 탈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대 간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내가 40년을 살거나 30년 살면 30년 40년 동안 안 판다는 겁니다.
30년 40년 안 파니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사람이 속 편하겠습니까? 지금처럼 10% 오르고 10% 내리고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 성과 압박 때문에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장기적인 매수 기회를 놓친다고 비판합니다. 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하는 소매 투자자야말로 시장에서 가장 스마트하니 똑똑한 투자자이자 똑똑한 돈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주 감칠나게 이야기를 잘해요. 소매 투자자 중에서도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수하는 사람이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똑똑한 돈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다가 전제 조건은 장기적인 관점 곱하기 투자 방향 곱하기 투자 대상. 투자 방향은 무조건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대상은 뭡니까? S&P 500의 절반을 줄인 SCH를 투자하거나 나스닥 이름들 운용수수료상 QQQM을 투자하거나 기술주를 모은 여러분들 FTC나 XLK 같은 기술주 섹터 투자를 하거나 더 공격적인 여러분들 뭐죠?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SMH나 SMHX. 그죠? 반도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죠. 좋은 투자 방향 그냥 공병호 TV 와서 들으면 그냥 본인 자신이 신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투자 대상을 선택하시고. 돈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상가 사러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올라서 좋다. 한국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건데 비트코인을 따지면 가격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보면 몇십억 오르니까 기분이 좋겠죠. 법정 화폐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계속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자산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톰리는 JP 모간이나 이제 근무를 한 사람이니까 기관 투자자는 월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걸 해야 되고 동종업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휘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자 오늘 방송을 딱 들었다 이야기죠. 공 박사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의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강해질 것을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시나리오나 가설이 옳은 것 같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여러분들 기술주가 빠졌을 때 현금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무슨 반도체 경기가 어떻고 뭐죠. 엔비디아가 중국에 여러분들 수출이 금지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샀는데 내일 더 떨어진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샀는데 내일 반드시 올라야 될 비중이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여러분들 오늘 샀는데 내일 여러분들 한 3% 빠졌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제가 팁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보유회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 뭘 운영합니까? 오렌지데이라는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차트가 있고 본인이 이런 주식을 비트코인을 사모은 날마다 오렌지데이를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오렌지 색깔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 뭐죠? 큰 달력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 달력에다가 여러분들 한 주, 두 주 사면은 스티커를 붙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공병호 버전의 오렌지데이, 김미옥 버전의 오렌지데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한 주 산 날 오렌지가 하나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모든 걸 재미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리가 참 천재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오렌지데이라는 그런 명칭을 만드는 겁니다. 투자를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모은 날마다 전부 다 오렌지 색깔의 스티커를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내가 한 4종목 정도로 ETF를 하게 되면은 ETF마다 여러분들 색깔을 정해 가지고 스티커 좀 싸니까 스티커 사가 여러분들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오늘은 뭐 사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투자는 거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Do nothing. 뭐 여러분들 뭐 정강간을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야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어도 여러분들 10% 20% 오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Do nothing.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모닝스타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do nothing이 실제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투자자는 연평균 7.0%를 벌었지만 단순히 어느 시점에 일괄 매수한 이후에 보유한 투자자 럼섬 바이 앤 홀드는 8.2%를 벌었습니다. 이는 주로 서투른 타이밍과 잦은 매매로 인해 누적 15%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비트코인을 여러분 사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 집에 한 80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럼 8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씩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걸 DCA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할 적립식 투자라는 겁니다. 그럼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10만 원?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보니까 10만 6천 원? 그럼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때부터. 그걸 뭐라고 하면 럼섬 바이 앤 홀드인 겁니다. 그래서 0.05 정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봉급받아 조금 생기면 그다음부터 뭐죠?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조금씩 사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헛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ETF의 성과를 측정하는 모닝스타에서 뭐라고 한 겁니까? 그냥 딱 찍어서 사버리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더 성과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령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투자는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투자 자체가 이런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성스러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절도를 가질 수 있고 성실해지고 치열해질 수가 있고 훌륭해질 수 있는 게 이런 투자입니다. 투자는 절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닝스타에서 조사한 것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뭡니까? 돈 갖고 있는 걸 왕창 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은 사람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정말 멋지네요. 엘릭 발추너스 기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건 정말 직관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를 얻고 가장 좋은 상승일을 놓치지 않게 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겁니다. 투자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은 분할 적립식 방법을 제언하지만 저는 돈이 있으면 좀 많이 사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사모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모두 다 교두보가 있어야 해요. 교두보가. 내가 비트코인 여러분들 조금씩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0.002 정도 일단 사놓으면은 그렇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씩 사모으는 겁니다. 엘릭 발추너스 기자가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다 경험담입니다. 커피 사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승리를 할 수 있고 너무나 돈 벌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불어납니다. 그냥.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그냥 불어납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들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산 것밖에 없는데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게 미국 시장의 묘미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도 이러면 한때 안 좋은 시장이 2001년부터 2009년 동안 있었다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 투자한 다음에 20년 30년 팔지 않을 각오를 하게 되면은 늦은 시점은 없는 겁니다. 70대도 이러면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투자 안 하고 가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Do nothing. 나는 내가 한 거는 여러분 그냥 사서 보유한 것 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불어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미국 투자인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특히 미국의 우량 ETF 투자가 이런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연평균 15% 20% 이렇게 늘어납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다 보면은 항상 비관론자들이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옵니다. 주가가 여러분 폭락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거품이 여러분들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손해볼 겁니다. 겁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간의 심성은 손실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낙관론을 이야기하보다 비관론이 훨씬 더 호소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방향 정하고 대상 정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뭐 투자 전문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비관론자 이야기를 들으면은 투자 심리가 흔들려가 이런 팔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런 비트코인 전망이 조금 어두워져 가지고 처음으로 돈이 좀 빠졌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이 좀 빠졌습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돈이 빠진 거 보니까 한 59억 불 정도 돈이 좀 빠졌습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빠졌는가 보시죠. 599억 불 빠졌네요. 2025년 11월 4일 날 이제 비트코인은 끝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늘 좀 내려서 기술주 반도체 ETF 샀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날 때는 이런 무조건 사는 겁니다. 웬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릴 때는 사고 오를 때는 기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빠지는 겁니다. 돈이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ETF 27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발추너스 기자 글입니다. 두 걸음 전진 한 걸음 후퇴 패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유출액은 전체액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98.5% 자산이 여전히 굳건합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면 계속 하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관계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년 갖고 있으라 10년 갖고 있으라 그런데 제 생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팔 생각 없다 이야기죠. 비트코인을 팔 생각 없고 그냥 자식들이나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물려주고 그냥 떠나는 거다. 뭐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나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이 팔고 떠나지 않습니까? 1.5%인데 여기 보시죠. 낙관적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점은 비관론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비관론자가 되기는 쉽습니다. 비관론자들은 하늘이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무너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는 딱히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풀백 하락할 때 그들은 공로를 인정받고 가져갑니다. 낙관론자들은 끊임없이 비난받는 동안 승리의 춤을 춥니다. 따라서 비관론은 영리하게 들리지만 추종자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위험 부담이 없는 홍보입니다. 낙관론은 순진하게 들리지만 추종자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홍보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비관론을 추종하면 돈 못 법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관론은 항상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비관론을 따르면 돈을 잃습니다.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비관론을 따르면. 낙관론 쪽에 항상 서셔야 되는 겁니다. AI 거품론이 나오면 여러분들 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다 고평가됐다고 하는데. 시간 지났고 보기 바랍니다. 고평가는 무슨 고평가냐. 그때가 여러분들 그때 샀어야 됐다.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경험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관론은 영리하게 전리지만 추종자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buy and hold. 그냥 갖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망하지 않을 테니까 비관론을 가진 필요는 없는 겁니다. AI 거품이 이름 까져가지고 이러면 조정이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ETF를 사라는 겁니다. ETF를 계속 사는 겁니다. 남들이 이름 손가락질 할 때도 사는 겁니다. 단기적인 비관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관론은 가슴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 인간의 심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끝났다. 어마어마하게 호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못 삽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여러분 낙관론에 서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지털 에너지고 그냥 에너지를 사용해서 수학적 공식을 가지고 뭡니까? 그냥 만들어서 봉인한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금 손실 100% 이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 못하죠. 그러나 그 어느 자산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수익률 마이클 세일리가 이런 29% 이런 21년까지 성장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훨씬 더 성장할 겁니다. 그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산이 어딨냐 이야기죠. 없는 거죠. 제가 좀 더 일찍 그 부분에 눈을 떴으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빨리 그런 이야기를 드렸겠는데 뭐 여러분들 조금 지금 비싸게 사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불 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여러분들 단기적인 자금 흐름이나 뉴스에 감인 반응하여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장기 보유 바이 앤 홀드로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샀다 팔았다 하면 여러분들 돈 못 벌죠. 최고의 날을 단 며칠만 놓치더라도 엄청나게 이런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JP모간 자산운용이 20년 조사한 결과입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보유해서 10.3% 수익입니다. 10일을 놓쳤는데 최고의 시간 6.9%입니다. 30일을 놓쳤는데 20년 가운데 30일 놓쳤는데 3.8%입니다. 20년 가운데 2달을 놓쳤는데 1.3%입니다. 수익률이 급감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투자 시작하게 되면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ETF는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통계 자료가 20년을 투자했는데 10일 정도 여러분들 최고의 시간을 놓쳤는데 주가가 자꾸 떨어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놓쳤는데 수익률이 6.9%로 여러분들 내려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7만 불까지 떨어지는데 나는 11만 불에 샀는데 그럼 7만 불 산다고 이러면 지금 팔았는데 그 다음 폭등하게 되면 뭐죠? 수익률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딱 투자 방향을 정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보면 되지 않습니까? SCHG, QQQM, FTC, SMH, SMHX. 그럼 여러분이 궁금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뭐냐? 저는 반도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SMH, SMHX. 여기다 비트코인을 10% 정도 더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공부 매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공부해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30일이면 38시간 240시간을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만 방송
용 자료를 만드는 데만 이러면 하루에 8시간이니까 그럼 38이 24, 240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10달이면 2400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일괄 매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무 일 할 필요 없다. do nothing. 얼마나 돈 벌기가 좋으냐 이야기죠. 근로소득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투자를 해서 본인이 근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근로소득을 받은 돈이 자기를 벌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지 않습니까. 럼섬 바이 앤 홀드. 비트코인은 돈이 좀 있으면은 한 10만 불 때 여러분들 좀 사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일괄 매수하고 분할 매수를 적절히 조화를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평가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로 일괄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일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푼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부를 축적하게 되면은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보면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한 게 있는데 1년에 자기 자산이 이름 15%에서 25%까지 증가하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열심히 한 게 없거든. 공박사 이름 TV 보고 몇 개 정한 다음에 계속 투자했는데 그게 자꾸 불어나니까 그 미안하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도 안 했는데 열심히 했으면 자기가 먹은데 그냥 투자라는 게 딴 게 그냥 정하고 정권 계좌 여러분들 개설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름 개설해 가지고 그냥 있는 돈 그냥 대충 정해진 대로 그냥 투자하고 그다음 조금씩 여러분 하는데 무슨 골머리를 앓은 것도 없는데 6개월이 지나고 여러분 1년이 지나면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극소수의 날에 큰 수익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오늘 방송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하네. 여러분 이 보시죠. 오늘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의 명가인 캡달 그룹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발행한 우선주인 STRC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캡달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전통 금융회사들이 전혀 손을 쓰지 않을 때 비트코인 보유회사인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가지고 재산을 크게 늘린 그룹이 로스앤젤레스 본사를 두고 있는 캡달 그룹입니다. 캡달 그룹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발행한 우선주인 STRC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오늘 온 겁니다. 야, 이거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네. 역시 내가 봤던 게 그대로 맞는 모양이다. 은퇴자들이 고정소득을 원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STRC가 10% 내외 정도의 연 배당을 약속하고 대략 주가는 주당 $100에 유지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이 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10%를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대단히 멋진 배당 주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드렸거든요. 이거는 큰 뉴스인 겁니다. 캡달 그룹이 이렇게 대량으로 샀으면 엘리프 아크투그라는 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3조 달러 규모의 캡달 그룹의 펀더멘털 인베스트먼트 뮤추얼 펀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연구 우선주인 STRC를 2억 4,375만 달러를 매입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캡달 그룹의 움직임을 투자자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 자산 증식 수단도 되지만 비트코인이
고정 수입 시장을 크게 바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은퇴자들은 대개 7에서 8%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등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대략 보존해 주고 10%의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엄청나고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은퇴자들이 1년에 여러분 한 50만 불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5만 불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거죠. 원금 손실이 거의 없이. 이 투자는 SDRC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더 강력한 확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달러 표시의 고정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러면은 이 SDRC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방송을 보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좋은 주식으로 판가했구나.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상품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발행하는 SDRC 외에 우선주를 몇 개를 다 소개했지 않습니까? 전번에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중에서 원금이 가장 보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10%에 가까운 상품이 SDRC입니다. SDRC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캡달 그룹이 2억 불을 투입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밝게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배당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 배당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도 지금 원화 가치가 이러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화 자산 배당을 갖는 겁니다. 달러화 자산. SDRC 1억 투자하면 세후 매월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억 투자하면 140만 원, 3억 투자하면 많네요. 21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네요. 눈이 확 띄는 여러분들 소식입니다. 100달러를 떼게 회사가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100달러. 돈이 많이 몰렸네요. 674억 불. 스트래티지 베리어블 레이트 퍼페추얼 스트레치,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SDRC. 여러분 참조하시고, 이제 여기에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즘 주식이 죽을 씁니다. 235불이면 거의 거전데 400불 이상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지금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속이 좀 썰릴 겁니다. 그래도 뭐 좀 있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정상화되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쌉니다. 너무너무 싼데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 가지고 성실한 전문가인 존 버네트가 유명한 그런 마켓 분석가인 하월드 막스의 고객 서신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했네요. 하워드 막스의 고객 서신, 왜 여러분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이렇게 죽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보유 기업 주식의 극심한 가격 변동은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는 아니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변화 때문입니다. 올해 초 5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았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지금은 1배 미만으로 거래됩니다. 거의 공짜죠. 이들 기업의 본질은 낮은 비용으로 비트코인이라는 희소한 자산을 보유하는 강력한 캐리 트레이드 기회를 제공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워드 믹스의 분석처럼 기업의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70만 개 가까운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죽을 쓰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심리 변화인 겁니다. 시장 심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은 가격 변동은 펀더멘탈보다도 위험에 대한 태도 때문에 발생한 거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로서의 특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저렴한 자본 조달과 완벽하게 희소한 디지털 자산 보유사의 본질적인 매력적인 캐리 트레이드를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수행하고 있는 본질적 특성은 변함이 없다. 그런 비트코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저렴할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조금은 사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돈 벌기가 억수로 쉽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근로소득의 자산소득을 정식하는 방법은 장기 시각을 갖고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을 잘 설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 모으는 겁니다. 사는 방법은 럼섬 바이 한꺼번에 좀 많이 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조금씩 분할 적립하는 방식을 병행하면 되고 무조건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뭐 늘 말씀드렸던 S&P 500인 QQQM이나 나스닥이나 그러나 반드시 반도체 섹터나 기술주 섹터가 포함이 되도록 그리고 한 1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가지 딱 방향을 정한 다음에 계속해 나가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게 되면 수익률이 확확 여러분 눈에 드러날 겁니다. 그것도 복리로 한 5년 지나면 여러분 충격적일 겁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쉽습니까? Do nothing. 팔고 사고 안 하니까 뉴스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레버리지 투자 부채 끼고 투자하는 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니까 좀 용기가 생기죠. 기관 투자자를 압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 관점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는 사고 파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기 가지시고 승리하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 전진한 투자로 꼭 여러분들 경제적 독립이나 장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달러화 자산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달러화 자산. 마치겠습니다.